부경TV 고민을 해결해주는 남자 고해남 신지훈입니다. 오늘도 사연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 태전동에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2평형을 매수해도 될까요? 여기 시세는 매매가는 6억이고 투자금은 2억인데 지금이 타이밍일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지도를 보니까 태전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018년 6월에 준공이 났어요. 이제 겨우 4살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갓난아기 같은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보니까 좋아요. 쾌적한 것 같아요. 하천변도 흐르고 쾌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신축 아파트들도 꽤 있는 것 같고 상가와 공장 부지들이 조금 작지만 업무 시설들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교통이 좀 문제가 있네요. 차가 없으면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긴 한데 제가 볼 땐 대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2가지 정도 한번 볼까요? 대안으로 조금 위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 위로 한번 이렇게 가보면 경강선이 있습니다. 이 경강선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이 경강선이 어디까지 가는지 쭉 오다 보면 판교역까지 오는 라인이에요. 이 경강선이. 야, 그러면 경기 광주역 인근에는 그럼 아파트가 없냐? 자, 한번 볼까요? 광주역 인근에도 이편한 세상도 있고요. 광주역 자연앤자이도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끼어있는 초품화 아파트 이편한 세상을 한번 첫 번째로 알려드려 볼게요.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볼까요? 여기도 2016년 10월에 준공이 났어요. 여기도 이제 6살 갓 됐습니다. 2년밖에 차이가 안 내지만 사실상 매매가하고 전세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매매가하고 전세가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매매가 2년 차이로 투자금은 비슷한데 전세를 활용한 투자금은 비슷한데 하나는 역세권이 아니고 하나는 역세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가치는 어디가 많이 올라갈까요? 여기 지금 경기 광주역 같은 경우는요. 판교역까지 가는 겁니다. 판교역에서 시작하는 라인이에요. 그러면 판교에 있는 고소득,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과연 판교 인근에 20억, 30억짜리 아파트에만 다 살까? 아니죠. 거리가 경기 광주역에서 판교역까지는요. 이 역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약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15분 걸리는 이 라인을 이용하면 훨씬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데 새 아파트에 굳이 거기를 가실 분들이 더 많을까요? 저는 이쪽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경강선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쪽에는 2027년에 이 지역, 수서지역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수서광주선도 있습니다. 이 수서역까지 수서광주선이 2027년에 개통한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수서지역은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차량으로 1시간씩 걸려서 수서나 판교 쪽으로 오느냐? 아니면 편하게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리를 짧게 이동시간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이동시간이. 상담을 하다 보면 거리는 멀지만 이동시간을 짧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을 줄이면 내 집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GTX A, B, C, D 노선 같은 경우도 여기 놓이는 자리마다 가치가 올라갑니다. 땅 가격이 올라가고 집에 있는 가치가 다 올라가요. 이동 시간이 짧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제가 대안을 한번 볼까요? 서울 중심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금 2억까지 생각하셨으니까 중심부에 있는 그래도 좋은 투자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입니다. 종로 중구. 종로 중구에 있는 지역인데요. 자, 제가 왜 이 지역에 주목을 했느냐? 뉴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2일 날 나온 뉴스 자료인데요.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자, 오피스텔만 규제가 완화되느냐? 밑에 보시면 소형 평형대. 자, 소형 평형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약 60제곱미터 이하 물건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빌라,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보유주택 합산서 제외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인수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미 나왔는데 곧 5월 11일이 도래합니다. 이 이후에 5월 11일 이후에 소유권을 넘겨받는
이 소형 평형대의 매물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까지도 제가 볼 땐 대부분 완화가 될 것이니 앞으로는 집값 잡을 때 아파트는 사실상 집값 잡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만드는 원자재가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런 뉴스 하나가 뜰 때마다 사실상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소형주택이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뉴스만 가지고서 왜 제가 중구 종로에 제가 주목을 했느냐? 자, 4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세운상가 쪽을 가셔서 직접 시찰을 하신 겁니다.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녹지를 만들겠다. 이미 이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얘기이지만 다시 혼돈에 빠진 세운상가입니다. 왜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발표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인데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갖고 고밀도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서 고밀도 개발을 하면서 기부 체납받은 그 땅들은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하니 사실상 이 지역에 있는 물건은 투자 물건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왜냐? 고밀도 개발하는 지역의 물건과 도심 재창조,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 전략을 갖고 있어서 도심 쾌적성까지 얻고 있으니까 임대 수익이나 집가 상승이나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세운상가 일대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물건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서울시의 녹지 생태 도심 전략이라고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녹지 공간을 받는 겁니다. 공간이 지금 세운상가 일대를 가보시면 굉장히 낡고 허름하고 1층 내지는 2층으로 된 공업지역입니다. 가시면 어두워요. 여기는 투자할 만한 곳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지역의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파트랑 전혀 다른 매물지죠. 아파트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곳에다가 추천을 드리느냐? 살기 좋은 곳과 사기 좋은 곳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사기 좋은 곳이 살기 좋은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살기 좋은 곳도 사기가 좋아야 되지만 하지만 그런 지역은 돈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고민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내가 지금 10억, 20억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이하 소액으로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한번 장만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사실상 투자 물건입니다. 다세대가 이 지역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 땅값이 비싸서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기에 사실상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상업용 오피스텔이 업무용 오피스텔 또한 상당히 메리트 있는 투자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월세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수익률 또한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대출을 활용하셔서 이 지역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던가 상업용 오피스텔을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뉴스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대안을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위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고 제가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더 면밀하게 따져봐서 투자처를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